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베디드 시스템공학과 조민수라고 하고요. 이번 과제로 나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지뢰찾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 건 지뢰찾기고요. 지뢰찾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유저가 클릭을 했을 시에 랜덤으로 지뢰가 설치됩니다. 그 다음 유저가 이제 사용자에게는 이제 지뢰가 보이지 않고 가려진 블록의 형태가 보이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해당 블록을 누르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뢰이거나 해당 자리가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빈칸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뢰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지뢰를 누르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지뢰를 누르면 게임이 종료되고 화면에 있는 모든 지뢰를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고요. 숫자는 어떤 경우냐면 내 주변 8칸에 있는 지뢰의 수를 보여줍니다. 지뢰의 수를 숫자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 칸은 자기 한 칸만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가 제일 메인인데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 8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8칸에 지뢰가 없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변에 빈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주변에 빈칸이 있으면 그 빈칸을 타고 다음 빈칸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빈칸이 없을 때까지 오픈하게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SFML을 이용하기 위한 모든 라이브러리랑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FML을 사용해주기 위해서 graphics.hpp를 인클루드 해주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지뢰를 깔기 위해서 랜덤으로 지뢰를 깔 거기 때문에 삽인클루드 랜덤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정을 디파인 해줄 건데, 저희가 지뢰를 몇 바이 몇으로 깔 거냐, 어느 정도 사이즈 크기로 깔 거냐인데, 저는 20 바이 20으로 해주겠습니다. 부분 위드스가 이제 행이 되고요. 랭스가 20, 이거는 이제 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20 곱하기 20을 지뢰판에 설정합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의 개수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폭탄을 맘스라고 하겠습니다. 폭탄의 개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10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디파인이 됐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저희가 네임스페이스가 일단 SFM을 쓰기 때문에 SF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출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st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쓸 거고요. 이제 지뢰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뢰판에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잠시만요. 이렇게 생긴 타일판을 저희가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타일판의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은
384 곱하기 3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블럭당 32씩이고 이게 총 12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당 32 바이 32로 12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int w는 32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먼저 이제 저 값을 이용해서 앞으로 저 블록을 그릴 때 얼마나의 사이즈로 그릴 것인지 함광이다 32 곱하기 32이기 때문에 w를 이용해서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뢰를 깔고 숫자를 설정해 놓는 보드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보드는 아까 위에서 설정했던 대로 width랑 length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지뢰가 있는 보드고요. 사용자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실제 게임을 할 때 그 가려진 보드가 있었죠 아까.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가려진 보드가 이제 또 똑같이 이 사이즈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보는 보드. 사용자가 이제 클릭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보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윈도우 지뢰찾기에서는 처음 클릭에는 지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처음 클릭을 확인을 해주는 int first move라는 변수를 설정해 줄 거고요. 이거는 첫 실행인지 확인하는 플래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수가 있는 거는 이제 폭탄을 찾은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bounce found라고 해서 이제 지뢰가 다 찾으면 게임이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뢰를 다 찾았는지 체크하는 변수입니다.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서 메인 함수를 먼저 짜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넘어갔고요. 일단은 창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려놨던 블록이랑 그런 걸 다 받아오기 때문에 렌더 윈도우 앱이라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모드 아까 제가 설정해놨던 값대로 한 블록당 32씩인데 이게 총 20칸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의 사이즈는 width 곱하기 20에 length 곱하기 32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마인스위퍼 2016-0279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바이 20에 31을 곱한 640 곱하기 640 사이즈의 창이 하나 열리게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림을 받아올 건데 저는 타일을 변수를 t라고 설정을 하고 t에다가 이제 로드 프롬 파일을 해서 이미지를 받아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경로가 타일의 경로가 이미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지라고 박아줘서 타입된 이미지.jpg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t가 타일의 이미지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승을 했을 때 우승을 했다고 나와주는 소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이제 또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우승은 저희가 윈소스라고 하겠습니다. 윈소스를 받아올 거고 윈소스.로드 파일은 이제 윈소스를 받아와야겠죠. 이미지스에 저는 지금 윈이라고 저장해놨습니다. 윈이라는 이미지를 받아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다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받아온 타일 이미지가 이렇게 11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S를 해서
이제 하나씩 쪼개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앱이 동작하는 동안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 오픈 앱이 동작하고 있는 동안은 저희가 열렸던 창이 열려 있는 동안은 계속 지뢰를 찾아주고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우스의 움직임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벡터 EI는 벡터 EI 포즈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 변수는 포즈는 마우스에서 위치를 받아옵니다. 앱에서 마우스 위치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좌표를 찍어줄 건데 이 좌표는 어떻게 찍냐면 포스의 X좌표에다가 나누기 W를 합니다. 왜냐면 저 지금 포스가 저희가 640 곱하기 140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X와 Y의 좌표 위치를 찾으려면 걷다가 31을 나눠줘야 얘가 20by 20의 사이즈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Y도 포스.Y에다 나누기를 해줍니다. 오타가 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좌표값을 받아오는 X, Y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의 발생을 체크한 이벤트 변수 2를 만들고 이제 이벤트가 동작을 할 때부터입니다. 이제 이벤트가 동작을 할 때부터는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조건을 달아줘야 됩니다. 일단 맨 처음 이 점 타입가 어떤 타입이냐 확인을 했는데 이벤트를 종료를 했다. 이벤트를 종료를 했으면 창을 닫은 거죠. 창을 닫았으면 이제 클로즈를 해야 됩니다. 앱창을 클로즈를 해야 되고요. 시네요. 클로즈도 하면 창이 닫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 이제 동작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에 따라 동작이 갈리게 되는데, 그럼 이제 if 이 점 타입가 이벤트 네, 어떤 이벤트냐, 마우스 버튼 프레스드,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죠. 이제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또 눌린 마우스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른쪽 클릭,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마우스 클릭은 깃발입니다. 지뢰를 찾는 표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튼이 눌렸다면 이게 일단 우클릭인지 좌클릭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 키 코드가 마우스의 레프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클릭이 좌클릭이다 라는 소리고요. 이게 좌클릭인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빈칸이거나 지뢰이거나 숫자가 있는 칸이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체크하기 전에 먼저 이 동작이 처음 동작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first move가 제가 아까 만들었던 변수가 first move flag가 0이라면 이 동작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첫 동작에는 지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처음 동작을 했을 때 이제 지뢰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처음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 지점을 피해서 지뢰를 설치하기 때문에 처음 동작을 피해서 지뢰를 설치하는
감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따로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폭탄을 설치하는 동작을 마쳤으면 폭탄 설치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클릭은 폭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을 설치했으면 폭탄에 맞춰서 숫자를 설정을 해야겠죠. 넘버 제너레이터를 설정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각 칸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폭탄 개수에 맞춰서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동작이기 때문에 first move라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맨 처음 클릭했을 때만 동작을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first move 변수를 1로 플래그를 세워줍니다. 이 동작을 다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동작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경우는 첫 동작이 아닌 경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동작을 할 건데, 근데 눌린 칸이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죠. 눌린 칸이 이제 빈 칸이냐 지뢰냐를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눌린 칸이 내가 누른 그 칸의 실제 값이 빈 칸이다. 그러니까 유저가 안 눌린 칸 눌렀는데 그 눌린 칸이 안에 있는 결과 값이 빈칸이다. 그러면 이제 그 빈칸을 타고 주변 8칸을 넘어가서 그 주변 8칸에서 또 빈칸이 있으면 다시 주변 8칸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재기 함수적인 동작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함수를 verification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따가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간단한 경우죠. 그냥 눌렀는데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그냥 오픈을 해주면 됩니다. 숫자는 그냥 유저보드에 있는 값을 제가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보드의 x, y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냥 유저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 그 값을. 대충 일단 이 정도로 짜놓고 먼저 함수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짜야 되는 함수가 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제가 초기 보드 세팅을 아직 안 했네요. 초기 보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유저 보드, 이거는 이제 초기 사용자가 보는 보드를 세팅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니셜라이제이션 유저보드랑 이런 함수를 구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만들 거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유저보드인데, 이거는 딱히 뭐 반환하는 형식이 없기 때문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보드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유저의 보드를 제가 아까 봤던 그림에 이 창을 띄워놓고 계속 하겠습니다. 타일 이미지에 여기 보시면 10번, 11번 칸이 이제 이 0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9, 10번 칸이 유저가 보이는 칸입니다. 그래서 처음 유저한테는 저 칸을 모두 다 보여줘야겠죠. 아무것도 눌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int i는 0부터 i는 width보다 작거나 작고 i 뿔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행열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J고 여기는 랭스겠죠. 랭스에 대해서 J부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20바이 20에 대한 전체 칸에 대해서 유저 보드를 좀 잘했네요. 유저가 보는 보드에 i,j 0,0부터 20,20을 전부 10으로 세팅을 합니다. 10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안 눌린 칸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초기 보드 세팅 함수가 맞춰졌고요. 다음으로 만들어 볼 건 이제 밤 이니셜라이제이션이죠. 이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밤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것도 딱히 반환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폭탄에 설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인트 값을 받아오고요. 이 인트 값은 x, y의 좌표고요. 이 값을 받아오는 이유는 a, b에 만약에 제가 랜덤으로 지뢰를 깔았는데 a, b에 지뢰가 깔린다. 그러면은 지뢰를 다른 위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일단 이 보이드 이니셜라이저를 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랜덤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랜덤한 남수를 설정하는 저 지금 랜덤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고요. 이렇게 되면은 id라는 랜덤한 난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난수를 저희가 유니폼 int distribution int dis라는 0부터 19까지의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정규 분포도를 만드는 겁니다. 0부터 19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정규 분포도를 만들 건데요. 그거를 이 난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안에서 지뢰를 깔 수 있는 int x 일단 지뢰를 int i는 0부터 1부터죠. 이제 하나부터 깔 거니까 1부터 i는 폭탄 개수만큼 깔 건데 i불불 int x랑 int y가 있겠죠. 근데 얘네를 어떻게 깔아줄 거냐면 정규 분포도 안에서 랜덤한 난수를 이용해서 0부터 19 사이에 랜덤한 수를 뽑는 겁니다. 똑같이 this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x랑 y의 좌표가 0부터 19 범위 안에 있는 랜덤한 수가 뽑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 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x가 a랑 똑같고 y가 b랑 똑같다.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 클릭이 지뢰가 되는 경우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int x와 y를 재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리는 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x랑 y는 재설정을 해주고 x랑 y는 재설정을 해주고 그 자리를 이제 폭탄으로 입력을 해야겠죠. 폭탄은 9번입니다. 그림에서 이 자리이기 때문에 폭탄은 9번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이 경우가 아닌 경우도 어차피 이 경우 아닌 경우는 어차피 첫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이 폭탄을 9번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S를 해주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폭탄 설치를 합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초기 폭탄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폭탄을 설치를 했으면 폭탄 수에 맞춰서 숫자를 세야겠죠. 그래서 넘버 제너레이터를 깔아야 되는데 이것도 반환 형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드로 해놓고 이거는 입력받을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for i는 0부터 i는 width까지 i 뿔뿔이고요. 좋고
이 안에서도 이제 전 범위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int j는 0부터 j는 length보다 작다까지 j 뿔뿔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범위를 돌면서 내 주변에 지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뢰는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if 내 보드에 이 자리가 지뢰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닌 애들 중에서 이게 숫자 칸인지 빈 칸인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닌 칸들 중에서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저희는 다시 안에서 또 루프문이 돕니다. PQ를 넣을 건데 P는 i-1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가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P 뿔뿔 이런 식으로 되고, 이중보문 안에서 다시 또 이중보문을 돕니다. 근데 이번에는 Q, J, Q, J, Q. 이게 어떻게 도는 거냐면, i, j라는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좌표에 i-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었다고 쳤을 때 이 칸이 i, j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i-1, j-1, i-1, j, i-1, j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주변의 9칸에 대해서 숫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모서리 칸 같은 경우는 i-1이 존재가 안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아까 여기 칸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i-1이라는 공간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패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if P가 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조건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Q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P가 위드스랑 겹치거나 위드스가 같거나, 이것도 이제 범위를 넘어가는 범위죠. 범위 넘어가는 값이라는 뜻이고, 아니면 Q가 랭스와 만나거나, 이건 이제 범위에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지 않고 컨티뉴를 이용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 걸리는 애들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동작이 아닐 때에 대해서 if 내 주변에 8칸을 분석을 했는데 보드에 P, Q 내 주변에 있는 칸 중에 어떤 하나가 지뢰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지뢰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숫자 카운트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 카운트를 세줄 수 있는, 여기 인트를 하나 안 만들었네요. P, Q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쯤 있어야겠네요. 여기에요. int no bombs라고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no bombs는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폭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개수를 하나씩 올려서 이제 타일을 표시를 할 때 여기가 no bombs가 0일 때고요. 1, 2, 3, 4, 5로 이제 자기 개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과 다른 점은 원래는 주변에 8칸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i, j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9칸을 분석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초기 조건에서 자기 자신은 지뢰가 아닐 경우에만 이 루프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해도 지뢰일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까지 분석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렇게 폼을 두면서 확인했으면 이제 보드에 그 자리에다가는 숫자를 줘야겠죠. 지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너의 주변에 P, Q로 다 계산해봤더니 no bombs만큼의 지뢰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드의 I, J 자리는 주변에 P, Q로 이용해서 대각선 좌상단, 상단, 우상단, 좌우, 좌하단, 하단, 우하단을 다 분석을 했을 때 노 밤수만큼의 폭탄이 있다 라는 설정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처음 동작일 때 이 퍼스트 무브에 대한 동작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퍼스트 무브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퍼스트 무브 딱히 반환을 함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드로 동작을 하고요. 좌표를 받아오겠죠. 받아와서 심플한 동작을 합니다. 보이드가 어차피 처음 동작에서는 지레일 확률이 없기 때문에 숫자거나 빈칸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빈칸이다, 아무것도 없는 칸이라면 이제 퍼져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희 퍼져 나가는 함수 제기 함수 이용해서 퍼져 나갈 거고,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비교적 쉽죠. 나온 값에 대해서 그냥 바로 반환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유저보드에 I, J를 보이드에 I, J를 해주면 됩니다. 그냥 바로 반환을 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끝나고요. 저희가 제일 구현의 난이도가 있는 연쇄 폭발 설정이 연쇄 폭발 함수에 대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보이드 형식이고요. 연쇄 폭발 같은 경우에는 제기 함수로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내가 받아온 값에 대해서 이게 동작하는 경우는 그 값이 빈칸일 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받아왔으면 받아온 값을 반환해줘야겠죠. 일단 빈칸 하나를 오픈합니다. 오픈하는데 오픈한 값에 대해서 다시 호문을 돌립니다. 어떤 식으로 돌릴 거냐면 이 형식과 똑같이 돌릴 건데, 이렇게 코드를 재활용을 해서 이거는 조건을 반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대우 조건이라서 똑같이 동작을 하겠지만 그래도 코드의 이해를 위해서 반대로 설정하겠습니다. P가 위드스보다 작고 Q가 랭스보다 작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범위 내어야 합니다. 범위 내에서만 동작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거냐, 범위 내에서는 주변 8칸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범위 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눌리지 않은 칸이어야 됩니다. 퍼져나갈 거면 그 아이가 만약에 눌린 칸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 자체가 제기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범위 안에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 칸 자체가 눌리지 않은 칸이라면, 눌리지 않은 칸이죠. 그러니까 깃발을 꽂혀놨든 냅뒀든 어쨌든 10보다는 큰 범위가 돼야 이 깃발이 꽂힌 블럭이든 안 꽂힌 블럭이든 어쨌든 눌리지 않은 블럭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해서 P코마Q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처음에 눌렸을 때 일단 빈칸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돌면서 그게 여기서 조건문이 하나 빠졌네요. 처음에 눌린 게 유저보드의 i, j가 빈칸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 눌린 유저의 i, j가 빈칸인데 그러면 이제 그 주변 8칸을 분석을 합니다. 주변 8칸이 눌리지 않은 칸이고 계속 눌리지 않은 칸인데도 빈칸이라면 그 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주변 8칸 오픈을 하는데 이게 동작이 내가 빈칸이라면 주변 8칸을 오픈을 합니다. 주변 8칸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을 다시 재개하면서 돌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만약에 제가 이 칸을 오픈을 한다고 하면 이 칸에 대해서 주변 8칸에 대해서 전부 오픈해 줍니다. 근데 이 오픈을 어떻게 하냐면 재개함수로 오픈하는데 만약에 이 중에 이 칸이 다시 또 빈칸이다. 그러면 이 칸을 기준으로 다시 그 위에 있는 8칸에 대해서 이 함수를 재개함수 돌립니다. 그래서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이 동작을 재개함수로 반복 수행을 하기 때문에 빈칸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뢰찾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빈칸을 누르게 되면 그 빈칸이 모두 숫자 테두리로 덮일 때까지 칸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이제 필요한 함수는 거의 다 구현을 한 것 같아서 나머지 이제 동작을 어떻게 동작을 할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함수는 구현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아까 숫자면까지 했죠. 숫자의 경우까지 출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좌클릭을 했는데 여기까지 마우스 버튼이 좌클릭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일 경우를 설정을 해야겠죠. else if 이점 키코드가 마우스의 우클릭이다. 이제 우클릭인 경우는 깃발을 꽂는 경우죠. 그러면 깃발을 꽂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드가 x, y의 좌표 자리가 지금 10일이다. 10일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깃발이 꽂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깃발이 꽂혀 있으면 다시 깃발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x, y는 10으로 깃발을 다시 뽑힌 상태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폭탄을 찾을 건데 폭탄을 꽂은 자리가 만약에 내가 맞는 자리에 꽂았는데 깃발을 제거를 합니다. 제대로 지뢰에 꽂았는데 제거를 하면은 밤수 카운트가 다시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밤수 파운드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찾았다가 제가 잘못 체크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뢰를 취소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보드가 10일이 아니고 10, 깃발이 안 꽂혀 있던 경우면 이제 깃발을 꽂아줘야겠죠. 그러면은 동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숫자만 바뀌는 거죠. 10으로 하고 만약에 근데 그 자리가 9다? 그러면은 폭탄을 찾은 거죠. 제가 거꾸로 플러스 플러스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클릭 동작이 끝났고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이제 좌우클릭 동작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YM을 아예 동작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거는 딱히 저희가 칸을 꽉 맞춰서 썼기 때문에 설정을 따로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의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칸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제 다 찾았을 경우죠. if bounce found가 폭탄을 찾았다고 표시한 개수가 내가 초기에 깔았던 폭탄 개수와 H가 한다. 그럼 이제 지뢰찾기가 종료된 상황이죠. 종료 상황에서는 윈소스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너가 이겼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윈소스를 출력을 하고 윈소스를 가져와서 win.setTexture 윈소스 하고 이거를 이제 유저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밤을 모두 찾았을 경우에는 유저에게 끝났다는 성공 표시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아직 지뢰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동작을 해주냐면 지뢰를 못 찾았을 경우에는 계속 게임에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int i 는 0부터 i는 width보다 작다 i 뿔뿔 모든 창에 대해서 유저에게 반환해 줘야 됩니다. j는 length보다 작다 j 뿔뿔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유저가 혹시나 지뢰를 눌렀을 경우 그러니까 칸을 확인하면서 열어봤는데 칸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유저보드를 체크를 했는데 유저보드에 지뢰가 열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지뢰가 열리면 이제 게임이 다른 의미로 종료를 하겠죠. 그래서 지뢰가 열리면 모든 칸에 대해서 반환해 줍니다. 그냥 모든 칸을 싹 오픈하는 거예요. 보디 아이콘마 J로 모든 칸을 그냥 싹 오픈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그냥 일반적인 동작을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텍스처 셀렉트 아이콘마 J 데스 0 어디서 T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셋 포지션 W, J 곱하기 W 이런 식으로 해서 I, J 자리에 사각형의 도형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에게 디스플레이를 해줘야겠죠. 리턴을 빼먹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가 빨간 줄이 처음 동작이 베리피케이션 아이콘만 제일 해줘야겠죠. 여기서도 네, 빨간 줄이 전부 사라졌고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코드를 동작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20 x 20의 칸이 생기게 되고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뢰가 표시가 됩니다. 방금 빈칸 눌렀을 경우에는 이제 빈칸이 아닌 숫자 칸으로 다 둘러싸일 때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고요. 우클릭을 하면 뒷발이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지뢰 잘못 눌렀네요. 이런 식으로 지뢰를 누르면 모든 칸을 오픈해주게 되고요. 아까처럼 지뢰를 눌렀을 경우에는 모든 칸을 오픈을 해서 게임 오버를 알리게 되고요. 다시 동작을 했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10개의 지뢰 모두 쳐주면 이렇게 이겼다는 창을 띄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